처음에 부동산 들어가면 무섭잖아요. 경매 때문에 왔다고 하면 괜히 쫓아내버릴 것 같고 손님 취급도 안 해줄까 봐요. 간신히 들어가더라도 뭘 물어봐야 할지 어리버리하다가 무시당할 것 같고 말이죠. 저도 그러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집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스스로가 진짜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임장을 그 모양으로 하니까 입찰도 못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경매 임장 가서 부동산에 가면 어떻게 해야 더 쉽게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제 노하우를 탈탈 털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부동산에 가면 절대 쫄지 마세요. 우리가 뭐 죄졌나요? 우리도 손님이에요. 낙찰받고 여기 내놓는다고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경매로 낙찰받아서 내놓는 물건을 더 좋아하는 부사님들도 있어요. 경매는 싸게 받으니까 아무래도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놓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 거래가 잘 되거든요. 반대로 경매 싫어.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을 거야. 하는 태도로 응대하는 부사님들도 진짜 있긴 있거든요. 그런 데는 과감히 걸으세요. 어디 부동산이 거기 하나인가요? 원래 세상 모든 사람이 친절하지는 않은 거죠 뭐. 그리고 절대 들어가서 공책이랑 펜 같은 거 꺼내지 마세요. 부사님들이 아주 질색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부동산 사장인데 오랜만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경매 얘기하면서 공책이랑 펜부터 꺼내네? 딱 봐도 초보티가 팍팍 나네. 경매 고수여도 낙찰을 못 받을 수 있는 건데 심지어 초보라고? 얘가 내 손님이 될 일은 거의 없겠다. 내가 열심히 설명해줘봐야 시간만 낭비하겠네. 그러고 대충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수로 보이진 못하더라도 초보티는 절대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공책을 꺼내지 말고 녹음을 하세요. 부동산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을 켜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앉으면 핸드폰을 책상 위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엎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 오면 이 녹음한 거 다시 들으면서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에서 긴장해서 놓쳤던 정보도 들리고 까먹을 일도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가서 말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는 들으러 가는 거예요. 너무 아는 척 하잖아요. 그러면 부사님이 속으로 아니 그렇게 잘하면 네가 혼자 하지 여긴 왜 왔어? 이럴 수 있겠죠. 필요한 것만 중간중간 질문하고 부사님이 신나서 얘기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와 사장님 그런 것까지 아세요? 와 사장님 진짜 이 동네는 다 아시네요. 이렇게 추임새도 넣으면서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표정 관리입니다. 이해 못했더라도 다 알아들은 듯한 표정, 여유 있는 경매 고수의 표정 하고 있어야 돼요. 막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긴장해서 이런 표정 짓지 말고요. 이건 꿀팁인데 저는 스스로 경매 고수 연기한다고 생각했어요. 부동산 들어가기 전에 혼자 되뇌는 거죠. 나는 경매 고수 누구다. 나는 경매 고수 누구다. 내가 아는 경매 고수가 됐다고 스스로 세뇌시키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보탬이 되니까 한번 꼭 써먹어 보세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우리가 이 부동산에 온 목적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낙찰받아서 단기 매도하는 게 목적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 금매가가 얼마인지 최대한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매가는 임장 와서 처음부터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미리 조사한 걸 임장 와서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집에서 조사한 금매가가 3억에서 3억 2천이라고 해볼게요. 임장 와서는 이 가격의 범위를 좁히고 이 금매가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략적인 시세랑 이 경매 물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대충이라도 조사하고 와야 부동산에 가서 대화도 잘 돼요. 가끔 보면 아무거나 임장할 물건 골라서 무작정 임장부터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얻는 정보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임장하고 집에 와서 입찰하려고 보니까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무엇보다 가보니까 별로라 입찰을 포기해야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거면 집에서 조사할 때 미리 걸렀어야죠. 임장 갔다가 올 시간이면 물건 검색을 몇백 개는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가지 마시고 아무데나 임장 가지 마세요. 그리고 임장 갔으면 부동산은 적어도 3군데는 들르세요. 만약에 빌라라면 5군데 이상은 가셔야 됩니다. 여러 군데 이렇게 들르다 보면 어디는 안 팔린다고 하고 어디는 그 가격이면 바로 팔린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이 맞나 저 부동산이 맞나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 부동산을 들르다 보면 어느 게 답인지 대충 보이거든요. 거기에 내가 인터넷으로 조사한 거 그리고 현재의 뭐 시장 상황 이런 걸 합쳐서 결론을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을 한두 군데만 들르게 되면 결론을 내 느낌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5군데 정도만 가도 숫자로 만들 수가 있어요. 통계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자꾸 결론을 숫자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임장은 혼자 다니세요.
처음 배울 때 몇 번은 무섭기도 하고 같이 다니는 게 재밌기도 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내가 혼자 부딪힌 시간들이 쌓여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래야 부동산 들어가는 것도 대화하는 것도 더 빨리 익숙해져요. 이 사람이 옆에 누가 있으면 아무래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초보끼리 같이 다니면 초보 티도 훨씬 많이 나요. 부동산 가서도 이게 서로 같이 경매 공부한 사이라고 얘기는 못하니까 가족인 척, 친척인 척 하다가 들키고요. 딱 봐도 조합이 이상할 때가 많거든요. 오늘은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제대로 못하니까 스스로 한심해 보일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그랬고 누구나 그런 시간을 거쳐서 배우는 거니까요. 날 때부터 경매 고수는 없어요. 그래도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없는 시간 쪼개서 내가 조금 두렵지만 경매라는 새로운 걸 도전해 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도전하지 않아요. 안정적인 걸 원하죠. 안정적이란 건 뭘까요? 새로운 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배운 걸로 평생 먹고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은 대부분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가야 성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남들 유튜브로 웃긴 거 볼 때 이렇게 경매 영상 보고 남들 쉴 때 경매 공부하고 임장 가고 이미 남들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런다고 당장 내일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한두 달 지나도 안 바뀔 거예요. 근데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하나씩 변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안 보이던 기회들이 보이고 작지만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저절로 느껴져요. 아, 내가 이재용만큼은 부자가 못 돼도 이렇게 계속하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을 정도는 될 수 있겠구나 하고요. 경매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네가 무슨 경매한다고 그러냐, 임장은 무슨 주말인데 쉬어라, 회사 일이나 잘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부자이거나 성공한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없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거나 성공할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부동산 공부 시작하고 친구들 술 약속도 안 나가게 됐거든요. 벌써 3년은 넘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내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내 인생을 바꾸는데 중요한 거부터 해야죠. 잠깐 외로운 건 참을 수밖에 없어요. 축구선수 이영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해야 할 일을 먼저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임장 가서 꼭 써먹으시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 그때까지 경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셔야 돼요. 화이팅!